두뇌는 훈련으로 향상된다. 국내 유일의 비약물 두뇌 훈련 전문기관 수인제 두뇌과학 예술기입니다. 오늘은 부모님들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실 공부, 우리 아이 학습 능력과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새학기가 시작이 되면 초등학교 이제 막 입학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학년이 이제 올라갈 텐데 특히나 이제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초등학교는 정말 이제 좀 간격이 크잖아요. 고학년이 되었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부담도 많이 늘어나게 되죠. 여러 가지 학습에 대한 고민들이 정말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 모든 고민을 조금 더 단순하면서도 명확하게 좀 정리해보면 우리 아이가 학습 효율을 올리는 데 있어서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 모든 고민의 가장 밑바닥에 놓여있는 거는 바로 뇌과학적인 맥락에서는 두 가지 이슈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주의력과 관련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의력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좀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주의력이 좋다는 건 과연 뭘까? 혼란스러우신 부분도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게임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했어요 라고 하면 그 아이는 과연 주의력이 좋은 걸까요? 내가 좋아하는 뭔가에 그렇게 푹 빠져서 하는 걸 주의력이 좋다라고 하기에는 약간의 조금 심리적인 저항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이가 좋아하거나 좋아하지 않거나 해야 되는 일들, 수학을 싫어하더라도 일단 수학 시간이 오잖아요. 그럼 수학 시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주의력이 좀 불안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주의력이 좋다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과제를 얼마나 오랫동안 일관성 있게 꾸준히 처리할 수 있느냐, 이런 처리 능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주의력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이제 키워줄 수 있을지 여러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요. 오늘 저는 뇌과학적인 내용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의력이 좋다는 것은 전두엽 기능이 좋다는 것과 완벽하게 같은 말입니다. 여러 가지 주의력을 오래 유지하는 능력, 각성 유지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각성 유지 능력도 담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억을 입력하는 효율성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각성 유지 능력, 즉 불필요한 내용들을 싹둑싹둑 잘라내는 필터링하는 능력이 바로 이 전두엽 기능에 들어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책을 만약에 지하철에서 읽고 있는다라고 했을 때 푹 빠져가지고 내가 내려야 하는 지하철역을 좀 나도 모르게 놓쳤던 경험이 있으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귀, 눈, 코 여러 가지 이런 감각적인 부분들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상관없이 항상 모든 것에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제가 내려야 되는 역의 이름을 우리의 귀는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책에 푹 빠져 있을 때는 너무나 당연하게 못 들은 것처럼 느낍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전두엽이 차단을 시켜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여기서 차단해 준다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필터링을 한다는 것은 나한테 지금 필요한 정보를 계속해서 빠르게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필터링이 잘 되지 않고 내가 집중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다른 엉뚱한 정보가 계속해서 뇌에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아이는 다른 소리에 이제 집중을 한다거나 혹은 후각적인 감각에 집중한다던가 말 그대로 주의가 분산되는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두엽 기능이 떨어졌다는 것은 필터링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걸 뜻하게 되고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갑자기 정리하는 아이들도 있죠.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즉흥적으로 하는 것, 이것을 이제 가리켜서 우선순위 능력이 떨어진다, 계획을 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계획을 정리하는 부분도 우리 전두엽 기능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두엽 기능이 좀 불안정하게 되면 주의력도 상당히 흔들리게 되죠. 굉장히 유명한 강사,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원에 간다고 하더라도 그 선생님이 전달해 주시는 청각적인 정보에 유지를 할 수가 없을 것이고, 그러면 본의 아니게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게 될 겁니다. 소위 말하는 학습적인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IQ가 높다는 건 사실은 주의력이 좋다는 것과 완전히 별개의 내용이거든요. 지능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공부를 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주의력이 높은 아이들은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과 집중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담보해 주는 것은 주의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력과 관련된 부분이
얼마나 잘 발달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뇌기능 검사를 통해서 전두엽 기능이 얼마나 성숙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의 나이에 맞게 발달해 나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두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성숙해 나가게 됩니다. 만 7세 내지 8세 정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 전두엽 기능이 무르익게 되고요. 만 15세 정도가 되면은 완벽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력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에는 20분 정도 연속적으로 주의를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으면 우리 아이가 괜찮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초등학교 3학년 이후부터는 적어도 40분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이후부터는 최소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는 내가 뭔가 마음 먹으면 그게 마음에 드는 어떤 공부가 됐건 혹은 관심이 없는 과목이건 유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기억력입니다. 우리 뇌에 해마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이 기억을 입력하는 첫 번째 관문이 됩니다. 해마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다양한 내용들, 여러 가지 기억들이 우리 뇌에 입력이 되게 되는데 우리 뇌에 있는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들이 서로 맞물리게 되는 과정. 이 시냅스가 서로 맞물리게 되면서 우리 뇌에 일종의 회로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신경 강화 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파블로프의 개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조건반사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학습 심리학에서는 이 조건반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블로프라는 사람이 이런 실험을 했죠. 이제 반복적으로 불빛을 보여주면서 먹이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아지가 침을 흘리게 되죠. 이제 그 과정들을 2주 이상 여러 번 실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불빛만 비춰줬는데 강아지가 침을 흘리더라. 여기까지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상한 행동입니다. 먹이를 이제 줬을 때 혹은 먹이의 냄새를 맡게 해주면 침을 흘리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불빛은 사실은 침을 나오게 할 그 어떠한 생물학적인 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불빛을 비춰준 것 뿐이에요. 그런데 불빛과 먹이를 여러 번 같이 연합을 시켜줬더니 일정 시간이 지난 후부터는 불빛만 봐도 침이 나오더라.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침을 흘리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행동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포인트는 침을 흘리지 않을 수 있는 행동을 침을 흘리게 바꿔놓을 수가 있구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알아냈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할 때 기억을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사전 조건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